자, 물리학원 셋째 주 두 번째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5-3. 한 물체가 다른 물체를 갖다가 미는 경우, 어떤 물체 M1이 있고, 그죠? M2가 두 개가 붙어 있는 건데, 이게 하나를 보고, 그죠? 여기에다가 내가 힘 F를 갖다가 가하면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문제예요. 여기 이제 여러분들 여기서 이제 압력을 감지한다 치면은 힘을 받는다고 가정을 했을 때, 제일 쉬운 예로서 이거 갖다가 예를 갖더니 이게 이제 예로 M1이 3kg, M2가 2kg. 여기 가하는 힘을 갖다 우리가 예를 갖다면 10N. 마찰은 없어요, 지금. 그럼 이걸 갖다가 하나로 봤으면 얼마죠? 5kg이죠, 그죠? 그럼 이게 10N. 그럼 이제 F는 MA에서 M이 얼마냐면 그냥 5kg, 그죠? 5A. F는 10. 따라서 A는 2m/s 제곱이라는 걸 쉽게 알 수가 있겠죠, 그죠? 그럼 내가 10N을 갖다가 가한다 치면 이 물체가 있을 때 이 물체가 지금 가속도 2m/s를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가속도가 2이기 때문에 이 물체 작용할 R자임이 얼마냐? 이게 6N이 되겠죠, 그죠? 이거는 R자임이 이게 4N이 되겠죠. 그래서 10N이 M1을 가속하는데 6N이 소모되고 M2를 가속하는데 4N이 소모된다고 여러분들이 이제 이렇게 이해해도 되겠죠, 그죠? 그런데 이제 6N은 이 물체를 봤을 때 M1을 봤을 때 어떻게 볼 수 있냐면은 10N의 힘이 가해진다고 할 때 이 물체에 의해서 M2에 의해서 이쪽으로 가해지는 힘이 얼마냐면 4N이 되는 거예요. 4N. 그래야 이 물체가 오른쪽 작용하는 6N에다, 그죠? 4N 해야 6이 나오겠죠, 그죠? 그래서 이게 얼마냐? 지금 4N이 해당되는. 여기 지금 10N이 해당되는. 물론 이 물체 질량이 아까 얼마였는지 3kg이기 때문에 이게 작용하는 중력은 mgH에서 이게 30N이 되겠죠, 그죠? 수지 강력도 30N이 되겠죠. 그래서 M1에 작용하는 힘을 보겠다면 아래 위로 30N, 이건 이제 서로 상쇄돼서 없어질 거고, 그죠? 오른쪽으로 작용하는 힘 10N, M2가 이쪽에 작용하는 힘, 이게 4N이 되겠죠. 그래서 R자임이 얼마나? 6N이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이 M2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작용 반정에서 M1이 미는 힘 4N이 작용하겠죠, 그죠? 여기 4N. 물론 이게 이제 2kg이니까 여기 20이 될 거고, 그죠? 아래는 20이 되겠죠, 그죠? 2kg이니까 중력에 의해서 G를 10 항상 놓고 보니까. 그래서 P1, 2를 갖다가 P21은 뭐냐면은 2가 1에 가해주는 힘이에요. 2가 1에 가해주는 힘. P1, 2는 P1이 2에 가해주는 힘. 그래서 이 M2에 작용하는 L은 뭐냐면 여기 물체가 작용하는 힘. 그래서 두 물체가 미는 경우에는 이걸 한 덩이를 보는 게 제일 쉬워요. 가속도는 얼마? M1 플러스 M2의 A가 되는 거죠. 가속도는 F가 되는 거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접촉력, 이게 이제 P의 1, 2가 되는데, 이거는 뭐냐면은, 맨 마지막 여기에 M2의 A가 되는 거죠. 그럼 이게 이제 얼마 되냐면은, M1 플러스 M2의 F가 되는 거죠. 그냥 직접 이런 데 문제 풀면 쉽게 알 수 있어요. 뭐 이렇게 복잡하게 이렇게 특별히 이론적인 거 없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성관계 안에서의 물체의 무게 중계. 이제 엘리베이터가 있는데, 여기에 이제 물고기가 이렇게 저울에 매달려 있어요. 쉽게 말해서 장력티가 작용하겠죠, 그죠? 장력티. 이게 이제 막 엘리베이터가 가속도가 안 되고, 그죠? 정지 상태거나, 그죠? 그냥 일정한 속도로 움직이고 있을 때, 그러면 이 물고기 저울 입장에서 봤을 때는 물고기 무게 mg에다가, 그죠? 요 장력 t가 같겠죠, 그죠? 이 물체에 작용할 힘은 장력 t에다가 mg를 한 게 제로가 돼서 장력 t는 mg가 될 거예요. 그냥 이게 제일 쉽죠, 그죠? 이게 소위 말해서 물고기 무게가 되겠죠. 이게 눈금 일으키는 거.
때문에. 그런데 이제 이 물체가 이쪽으로 움직인다 치면은 이 식이 가속도 있게 되면은 장력 t 플러스 mg가 f는 ma가 되겠죠, 그죠? 이거는 이제 물체가 위로 움직이나 아래로 움직이나 뭐 똑같이 적용되겠죠, 그죠? 이거는 f는 ma 식이니까. 단지 이제 이게 이 같은 경우는 이제 아래로 내려가게 되면 장력 t에 좀 줄어들겠지만 여튼간에 시간이 이렇게 될 거예요. 첫 번째 위로 될 때, 위로 가속될 때, 위로 가속되면은 a가 플러스가 되겠죠, 그죠? 위로. 그래서 이 식이 어떻게 되느냐? 장력 t 위쪽이죠, 그죠? 그 다음에 마이너스 mg가 a가 지금 플러스이기 때문에 ma가 돼서 장력 t는 mg 플러스 ma가 돼서 m의 g 플러스 a가 되겠죠. 두 번째 r로 가속되면 a가 지금 r로 온 거예요. 그러면 t 마이너스 mg도 똑같죠, 그죠? t는 항상 위쪽이고, 그죠? mg는 아래쪽이니까 이게 a가 아래쪽이니까 마이너스 ma가 되겠죠, 그죠? 그래서 t는 mg 마이너스 ma가 돼서 m의 g 마이너스 a가 된다. 그래서 물체가 이렇게 되는데 무게 줄어들겠죠, 그죠? 아래로 가속이 되면. 아마 여러분들 엘리베이터 타면 뭐 쉽게 이건 느낄 수 있을 거예요. 딱 출발하는 순간 이게 바닥이 굴렁하면서 내가 이제 피가 아래로 쏠리는 거 느끼죠, 그죠? 그 다음에 이렇게 엘리베이터가 이제 위로 착 내려갈 때, 만약에 이제 이 줄이 탁 끊어졌다 쳐봐요. 그럼 A가 얼마 되죠? 엘리베이터 이 자체가 자유낙하하겠죠, 그죠? 그러면 A하고 G가 같아지면 이게 이제 제로가 돼버리겠죠, 그죠? 그 무게가 제로, 그러면 이제 T가 제로가 돼서 우리가 소위 말해서 무게를 못 느낀단 말이에요, 그죠? 무게가 제로가 돼. 무게가 제로를 갖다 우리 보통 이럴 때 우리가 이제 무중력이라 하죠, 그죠? 무중력. 그러니까 여러분들 무중력을 느꼈으면 아주 쉬운 방법. 엘리베이터 줄 끊으면 돼요. 아, 좀 심했나? 자, 그 다음에 에투드 기계, 이게 이제 소위 말해서 도르래 문제. 어떤 물체가 놓여 있는데 M2가 있고 M1이 있을 때 M2가 더 무거우면 이제 이게 아래로 내려갈 거고, 그죠? 요거는 따로 올라가겠죠, 그죠? 근데 이제 줄이 이렇게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두 개의 가속도는 같아요. 근데 이제 보통 이게 이제 M2G고, 그죠? 여기 M1G가 되겠죠, 그죠? 줄이 매달리게 되면 장력 T가 될 거고, 그죠? 그 다음에 이 물체에 대해서 장력 T가 될 거예요. 이 물체에 대해서 볼 것 같으면은 M1G 플러스 장력 T가 M의 A1이 될 거고, 그죠? 이 물체에 대해서 볼 것 같으면은 M2의 G의 2에 대해서는 장력 T 같을 거고, 그죠? M2의 A2가 될 거예요. 벡터식은 이렇게 적어놓고 보면 도로는 이제 이게 방향이 조금 지랄 맞아요. 왜 그러냐면은 이 물체는 아래로 가속도가 되고, 그죠? 이건 위로 가속이 되지만 실제로 보면은 가속도 똑같고, 그죠? 방향이 거꾸로란 말이에요. 그래서 도로의 문제는 어떻게 바꾸냐면은 여러분들이 이렇게 바꾸면 쉬워요. 여기에 이제 M1이고, 그죠? 여기에 M2예요. 이 물체를 갖다 이쪽으로 M2의 G만큼 오른쪽으로 잡아 당긴다 생각하세요. 이게 무겁기 때문에 그냥 뭐 상관없어요. 이게 이제 왼쪽으로 잡아 당기는, 반대로 M1의 G만큼 이쪽으로 왼쪽으로 잡아 당긴다 생각합니다. 서로 만약에 같으면 이제 또 같아져서 이제 정지해 있겠죠, 그죠? 도로래가 지금 이게 이제 더 크면 이제 이쪽으로 잡아 당기면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이 가운데 줄을 연결되어 있는데 여기 이제 장력 T가 작용하겠죠, 그죠? 이 물체 입장에서 보면은 지금 이제 M2가 M1보다 더 무겁다고 가정하세요. 그래서 이게 아래로 내려가다 지금 이게 오른쪽으로 움직이는 거죠, 그죠? 그럼 이제 M1 입장에서 보면 때는 장력 T가 더 크기 때문에 T-M1의 G가 M1의 A가 되겠죠, 그죠? 두 물체가 연결되기 때문에 가속도는 같아요. A1하고 A2는. 식은 이렇게 주어지지만 이건 잘 써먹질 않아요. 또 복잡해지고. 그 다음 이제 M2에서 보면은 이게 M1 입장에서 그죠? M2에서 보면은 M2G가 더 크죠, 그죠? 마이너스 장력 T가
2의 A가 될 거예요. 이쪽이 M2G 그죠? 그 다음에 요게 장력 T, 여기서는 장력 T, M은 G. 저번 시간에 설명드렸죠 그죠? 줄이 연결되어 있으면 이 점에서 보면 장력 T, 장력 이쪽을 작용하고 이 점에서는 장력 T가 이쪽을 작용하고 탁 끊으면 어떻게 된다 했죠? 양쪽을 끊어지기 때문에 장력이 이쪽 입장에서는 이렇게 되는 거고 그죠? 이쪽 입장에서는 이렇게 된다고. 그래서 여기 놓을 T하고 여기 놓을 T가 다 달라요. 헷갈리지 마세요. 근데 방금 보다시피 이렇게 도로의 문제를 바꾸면 아주 쉽게 풀려요. 그 다음에 이제 양쪽을 갖다가 더하면 T 없어지고 M2-M1의 G가 M1 플러스 M2의 A가 돼서 가속도 A가 어떻게 되어진다고요? 이렇게 식으로 주어진다고요. 그죠? 그 다음에 이제 A를 갖다가 구한 걸 갖다가 이 A를 구한 걸 갖다가 여기다 대입을 시키면 장력 T가 이렇게 T는 M1의 G 플러스 A가 돼서 여기다 A를 집어넣으면 계산을 하면은 요 식이 주어져요. 계산은 쉽겠죠 그죠? 별거 어려운 건 없어요. 자, 5-6이 조금 이제 이게 좀 어려운 문제인데 이게 마찰력이 없죠 그죠? 다행히 마찰력이 있으면 조금 복잡해요. 이 줄이 연결되어 있는데 이게 이제 한쪽 면은 비탈면에 놓여 있고 그죠? 하나는 이렇게 수직으로 이렇게 매달려 있어요 도로리가. 그러면 이제 이 물체가 더 무겁기 때문에 이게 이제 이쪽으로 이제 내려간다고 가정해요. 그 다음에 이제 보통 줄의 무게는 무시하고, 그 다음에 도로의 마찰력도 무시하고, 뭐 이렇게 해야 돼요. 그럼 이제 이 물체 입장에서 봐서는 지금 이게 끌려가기 때문에 장력 T가 존재하겠죠. 그죠? 그 다음에 이 물체가 잡아당겨서 장력 T가 이쪽에서 장력 T가 반대쪽으로 작용하겠죠. 그죠? 줄이었으면 좀 자유롭게 내려갈 건데, 줄이 있기 때문에 장력 T가 이렇게 작용할 거예요.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줄이 돼 있고, M1 있을 거고, 그죠? 여기 M2가 있을 거고, 이쪽으로 내려 잡아당기는 힘이 이제 미끄러지는 힘이거든요. 이 조심해야 돼요. 미끄러지는 힘이기 때문에. 아까 피탈면에서 미끄러지는 힘 얼마였죠? M2의 G의 사인 세타였죠. 그죠? 사인 세타. 미끄러지는 힘, 잡아당기는 힘. 그럼 이제 반대쪽에서 M1이 잡아당기는 힘은 얼마냐? M1의 G인 거예요. 물론 이제 M2의 G의 사인 세타가 더 크기 때문에 된 거죠. 그죠? 이게 이제 잡아당기는 힘, 장력 T가 그죠? 여기 잡아당기는 힘, 장력 T가 되겠죠. 그래서 M2의 M1에서 봤을 때는 T가 잡아당기고 그죠? 아래로 저항하는 힘 M1G가 있을 거고 그죠? 뭐 반대쪽 힘. 이게 뭐냐면은 M1A가 될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인물체에서 봤을 때는 M2의 G의 사인 세타가 이제 오른쪽 잡아당기는 힘일 거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잡아당기는 힘, 장력 T가 있을 건데 이게 M2의 A가 되겠죠. 이것도 마찬가지로 그냥 더한 거예요. 더하면 어떻게 되느냐? M2의 G 사인 세타 마이너스 M1의 G가 M1 플러스 M2의 A가 돼. 따라서 A는 얼마? M1 플러스 M2의 M2의 사인 세타 마이너스 M1의 G가 되는 거예요. 특별히 이 사인 세타가 이 세타가 90도가 되면 아까 도로의 문제가 똑같아지죠. 그죠? 에토드기가 똑같아져요. 이제 이 문제에서 보면 좀 이건 좀 복잡하게 돼 있죠. 그죠? 이게 하지 마세요. 이게 좀 복잡해요. 괜히. 그냥 이렇게 바꿔놓고 보면 제일 쉬워요. 물론 이제 여기 이제 마찰이 있으면 이제 복잡해지겠죠. 그죠? 여기까지만 해도 충분해요. 이제 아까 구한 거예요. 요 가속도 A 구하고 그죠? A를 구하고 나서 이제 하면 장력 T가 나오겠죠. 그죠? 구하는 건 뭐 별거 어려운 거지. 자, 그 다음에 이제 제일 골치 아픈 이제 마찰력이에요. 마찰력은 뭐죠? 상호작용에서 저항하는 힘이죠. 그죠?
그래서 어떤 물체가 움직이를 할 때, 이걸 갖다가 방해하는 쪽으로 항상 마찰이에요. 마찰 표시는 이 스몰 f로 적어요. 이 프릭션에서 f를 갖다 따라서 스몰 f로 적어요. 자, 여러분들 조금 조심해야 될 게 이런 문제가 있어요. 어떤 물체가 이렇게 놓여있다 치면은, 그럼 이쪽으로 이제 뭐가 작용하죠? 중력이 작용하죠. 그죠? 이쪽으로 뭐죠? 수지 강력이 작용하죠. 그럼 이 같은 경우는 마찰력이 없어요. 그래서 이 물체 작용 힘은 수지 강력, 중력 더한 게 이 같은 경우는 제로인 거예요. 지금 정지했을 때. 그죠? 어떻게 보면. 근데 이게 이제 만약에 마찰이 존재하면 어떻게 되느냐? 마찰력이 존재하기 위해서 내가 여기다 힘을 주는 거예요. 힘을 줬을 때 내가 힘이 약하면은, 마찰력이 상쇄돼서 이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느냐? mg 플러스 m 플러스 내가 가해주는 힘 플러스 f가 0인 거예요. 내가 가해주는 힘이 작으면 이게 안 움직이겠죠, 그죠? 그래서 이게 0인 거예요. 그 같은 경우는 이 두 개는 서로 상쇄 없어질 거고, 그죠? 이 두 개가 같아지기 때문에 마찰력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내가 가해주는 힘의 마이너스, 내가 가해주는 힘만큼 이거 마찰력이 발생. 그 다음에 가해주는 만큼 더 크게 생기는 거죠. 그럼 어느 순간 내가 힘이 커지면 이게 이제 마찰력이 더 지탱이 안 되고 이게 끌려가겠죠. 그죠? 그걸 제가 설명한 거예요. 이제 이게 이거예요. 내가 가해주는 힘이 F고, 그죠? 이게 마찰력의 크기예요. 내가 가해주는 만큼 마찰력이 같이 증가한다고요. 내가 세게 준 만큼 마찰이 그만큼 증가하고, 세게 준 만큼 마찰이 증가하고. 그죠? 준 만큼 증가하고, 준 만큼 증가하고, 준 만큼 또 증가하고. 어느 순간에 이 마찰력이 못 견디고 쫙 끌려온다고요. 물체를 보면. 그죠? 여러분들이 어떤 물체를 갖다가 마찰이 있을 때, 어느 힘이 쌓이면 쭉 끌려오잖아요. 그게 뭐냐면은 최대 정지 마찰력이. 이제 정지에 있는 거죠. 그죠? 정지에 있다가 움직이기 시작한다. 이게 최대 정지 마찰이에요. 정지 마찰력이 하는데, 이제 그 다음에 끌려가게 되면 이제 그때부터는 뭐냐면 운동 마찰력이 작용해요. 운동 마찰. 일정하게 되는 거죠. 그죠? 이게 최대, 피크점을 갖다 최대 정지 마찰력이에요. 그래서 마찰력은 이 최대 정지 마찰력보다 아까 이렇게 쭉 올라가기 때문에, 그죠? 최대 정지 마찰력보다 항상 작거나 s의 n보다 작거나 같아요. 이게 이제 같을 때 최대 정지 마찰력이에요. 그죠? 운동 마찰력은 이렇게 쭉 일정하죠. 그죠? k의 n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최대 정지 마찰력도 크기 때문에 요 s 값을 볼 것 같으면 이제 마찰계 수칙식에서 제일 큰 게 뭐냐면은 s가 콘크리트의 고무죠. 그죠? 이게 소위 말해서 이제 콘크리트 포장 도로에서의 자동차 바퀴를 갖다 설명하는 게 s. 바퀴는 굴러가기 때문에 이게 여러분들이 착각하기 쉬운 게 바퀴가 굴러가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요 바닥면하고 바퀴 사이는 항상 최대 정지 마찰력이 작용해요. 마찰력의 수가. 왜? 바퀴가 굴러가면 이 정지 상태거든요. 이게 굴러가잖아요. 그죠? 굴러가면 항상 요 면하고 닿는 미끄러지는 게 아니고, 그죠? 굴러가면 이렇게 된다. 이제 이게 바퀴가 브레이크를 잡아서 락이 돼서 딱 하면 그때는 뭐냐면 뮤K가 됐어요. 그때는 0.8이 되죠. 자세히 보면 알겠지만 콘크리트의 고무가 가장 마찰 개수가 크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자동차 바퀴는 뭐냐면 최대한 요 마찰을 갖다가 크게 유지하는 게 목적이죠. 그죠? 그 중에서도 뭐냐면은 S보다 뮤K가 크기 때문에 바퀴가 굴러갈 때 마찰 개수가 최고로 커요. 그 다음에 이제 나오는 게 이게 강철이에요. 강철. 이게 이제 기차 레일에, 그죠? 기차 바퀴죠. 그죠? 전철이라든지 KTX 이런 것들이 대부분 새 바퀴이기 때문에 US 뮤K가 됐어요. 이게 이제 고무보다는 작지만 그래도 상당히 크다는 걸 알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젖은 위에 왁스 칠한 나무, 이게 스키죠. 그죠? 이게 0.1로서 상당히 좀 작다는 걸 알 수 있고, 그 다음에 젖은 눈이 아니고 마른 눈, 그죠? 이게 이제
스키장에서 가장 좋아하는 눈인데 이게 0.04에서 굉장히 미끄러운 거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기름칠을 했을 때가 0.06 좀 굉장히 미끄러울 거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테프론 이게 이제 소위 말해서 인공관절에 해당되거든요. 이제 테프론은 아닌데 거의 비슷해요. 이제 플라스틱 종류로 이제 인공관절을 쓰면은 이게 0.04가 되고 사람의 관절을 보면은 굉장히 마찰 요소가 적죠, 그죠? 이제 그 이유는 뭐냐면 사람 마찰 이 사이에는 윤활제가 들어있는 거고 얼음이 얼음 0.04 이것도 이제 이런 좀 작다는 걸 알 수가 있죠. 그 다음에 이제 마찰력의 방향은 아까 설명드린 거 물체 표면에서 항상 평행이고 어떤 면에 물체가 놓여 있으면 수직 항력은 이 면에 항상 수직이고 그죠? 마찰력은 항상 이 면에 평행이에요. 요 면에 서로 항상 수직이 되겠죠, 그죠? 수직 항력. 그 다음에 이제 마찰 계수는 저쪽 면의 면적과 무관하다. 물체가 이렇게 놓여 있으나 그죠? 이렇게 놓여 있으나 이 면적에는 크게 상관이 없다. 거의 무관하다 돼 있죠, 그죠? 일반적으로 면이 크면 마찰이 커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제 보통 물리에서는 뭐 무관하다고 배우지만 실제로는 달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실험으로 마찰 계수 정하는 방법이 되어 있는데 이제 실험에서 정하는 방법은 이게 제가 동영상으로 직접 보여주는 게 최고로 쉬운데 그림으로서 설명이 조금 하려니 조금 힘드네요. 자, 어떤 빗면이 있고 이게 이제 나무판이 돼 있고 그죠? 어떤 각도를 이루고 있다 치면 여기에다 어떤 물체를 놓고 그죠? 요 세타를 갖다가 점점 키워 나가요. 그러면 처음은 이제 마찰이 존재하니까 이 물체가 정지해 있겠죠, 그죠? 그러다 세타를 점점 키우면 어떻게 되죠? 어느 세타 이상이 되면 이 물체가 이렇게 미끄러지기 시작한다. 그럼 물체가 미끄러지기 그 직전 상태로 딱 놓고 보면은 그죠? 딱 미끄러지기 직전 상태예요. 그럼 이 물체 작용한 힘을 보거든. 이쪽은 뭐가 작용하죠? 중력 mg가 작용할 거고, 그죠? 그 다음 요 빗면에 대해서 수직 강력 n이 작용할 거고, 그죠? 그 다음 이 물체가 지금 이쪽으로 미끄러지려는데 이건 방해하는 쪽으로 마찰력이 존재하게 돼요. 이게 이제 그 그림이에요. 중력, 수직 강력, 마찰력 이렇게 작용해요. 딱 미끄러지기 직전 상태예요. 그때 세타예요. 아까 이런 거 있었죠, 그죠? 어느 순간에 대해서 딱 미끄러지기 전 이 순간이에요. 이 순간 정지영역에서 운동영역으로 딱 미끄러져 그 순간. 그러면 이 물체에 대해서 벡터식을 적으면 어떻게 되느냐? 중력 mg, 마찰력, 수직항력 세 개 다 한개죠. 미끄러지기 직전이니까 정지상 상태에서. 그 다음에 이제 좌표축을 어떻게 잡냐면 그쪽 S축, Y축 이렇게 잡으면 되죠, 그죠? S축, Y축. X축, Y축. 그럼 이제 중력에서 요걸 갖다 이쪽 X축, Y축 두 개로 나눌 수가 있죠, 그죠? X축만 보면은 mg 사인 세타는 오른쪽이고, 그죠? mg 사인 세타. 마이너스 fs는 0인 거죠. 여기 X만 보면. Y만 보면 어떻게 되느냐? 수직 강력 n에다, 그죠? 요거 아래쪽에 마이너스 mg 코사인 세타가 0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수직 강력 n은 mg의 코사인 세타가 되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fs는 정의가 아까 앞뒤로 넘어왔네요. 마찰력의 정의는 어떻게 되냐면은 요 누르는 수직 항력의 어떤 면에 수직 항력에 요 마찰 계수를 갖다 곱한 게 되거든요. 그래서 fs는 μ의 ns μ s의 mg 코사인 세타가 될 거예요. 그럼 이제 이걸 갖다 여기다 대입을 시키면 mg 사인 세타하고, 그죠? f인데 f가 뭐냐, 요거예요. μ s의 mg 코사인 세타가 돼요. 양쪽에 mg 코사인 세타를 나눠버리면 μ s는
코사인 세타분은 사인 세타가 돼서 여기에 탄젠트 세타가 돼요. 그러니까 뮤에서는 어떻게 정하느냐? 이 빗면을 갖다 각을 갖다 계속 키워 나가다가 이 물체가 미끄러지기 시작하는 그 각도 세타가 뭐냐면은 세타를 구하면은 그때 뮤에서를 구할 수가 있는 탄젠트 세타이기 때문에. 자, 그 다음에 이제 뮤 S는 이게 이제 정지에 있다가 미끄러지는 그 순간을 제거될 거고죠. 그 다음에 이제 뮤K는 어떻게 되느냐? 운동 마찰 계수는 어떤 빗면에서 물체를 갖다가 살짝 밀어요. 밀면은 세타가 작으면 어떻게 되죠? 가다가 멈추겠죠, 그죠? 마찰에 의해서 미끄러지는 가속도보다 이게 마찰이 커지게 되면은, 그죠? 미끄러지는 요 가속력보다, 그죠? 아래로 굴러가는 가속력이 mg 사인 세타죠, 그죠? 그다음에 마찰력이 있다 치면 두 개가 같으면 이게 일정한 속도로 갈 거고, 그죠? 마찰력이 더 크면 가다 정지할 거라고. 그래서 비탈면에서 각도를 변화시키면서 계속 물체를 갖다 밀어봐요. 그래서 이 물체가 일정한 속도로 쭉 내려간다 치면 어떻게 되느냐? 그때 요 가속력하고 내려가게 하는 힘하고, 그죠? 빗면을 따라서 미끄러져 내려가는 힘하고 마찰력이 두 개가 같다는 걸 수 있어요. 그럼 이제 식은 똑같죠, 그죠? 이 식은 또 요게 마찰력이고 mg고 수직 강력은 똑같은 식인데 단지 차이가 있는 거죠, 그죠? 뮤K는 지금 미끄러지면서 일정한 속도로 내려가는 그 각도를 갖다 내가 찾은 거 있어요. 식은 똑같아요. 이 푸는 과정은 똑같아요. 왜? 일정한 속도로 내려갔다면 가속도가 제로잖아요. 제로, 그죠? 그러면 그때 뮤K가 마찬가지 탄젠트 세타가 돼요. 똑같은 식이. 요 세타하고 요 세타하고 다르겠죠, 그죠? 이거는 딱 정지에 있다가 가속을 시작하는 그 각도고, 그죠? 요거는 일정한 속도로 움직이면서 이게 일정한 속도로 쭉 내려가는, 가속이 되지 않고 일정한 속도로 내려가는 걸 갖다가 뮤K가 돼요. 그래서 뮤S, 뮤K는 보통 실험실에서 많이 이걸 재능 실험을 많이 해요. 근데 이제 워낙 실험이 간단하다 보니까 지금은 하진 않아요. 너무 간단한 실험 때문에 빠져버렸어요. 자, 그 다음에 예제 5-8 미끄러지는 하키퍽이 있는데 이게 이제 운동 방향에서 쭉 미끄러져 내려가는 거예요. 이렇게 움직이는 거예요. 이게 20m/s로 움직이고 있다가 점점 속도가 줄어서 이게 얼마 같다 했죠? 115m. 그럴 때 뮤K가 얼마냐 하는 문제예요. 그런데 이제 이 문제는 원래는 이 문제를 갖다가 뭐로 바꿔놓냐면은 원래는 여러분들이 그 에너지 보존 법칙으로 푸는 게 제일 좋아요. 에너지 보존 법칙에서 아주 쉽게 풀 수 있기 때문에. 그럼 에너지 보존 법칙은 뭐냐? 이것의 운동 에너지가 마찰에 의해서 다 열로 다 바뀐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게 작용하는 마찰력이 F라고 치면, 그죠? FK를 치면 FK에다가 이동 거리를 갖다가 S를 치면 이게 이제 마찰에 대해서 내가 해준 일의 양이겠죠, 그죠?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운동 에너지가 마찰에서 일을 해줌으로써 다 에너지를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2분의 1 MV 제곱이 되는. 이게 제일 중요해요, 실제적으로. 그 다음에 이제 FK는 어떻게 조절이냐? 뮤의 N이고, 그죠? 뮤에는 뮤의 MG가 되겠죠, 그죠? 특별한 거 아니면 이쪽 중력 MG, N 똑같기 때문에. 그럼 이걸 갖다 이거다 대입을 시키면 뮤 mg의 s가 2분의 1 mv 제곱이 돼요. m이 없어지겠죠, 그죠? m이 없어지고. 그러면 뮤는 어떻게 되느냐? 2gs의 v 제곱이 되겠죠. 2g, 10, s가 얼마죠?
115 V 제곱은 400. 예, 이걸 그냥 100m 고칠게요. 별 좋지가 않아. 110원을 100m 고칠게요. 그럼 얼마 되느냐? 이게 이제 2000이 될 거고 400이니까 이거 5분의 1이 되겠죠. 그죠? 그럼 뮤키엔 얼마 되느냐? 0.2가 되겠죠. 생각보다 뮤키가 좀 크네요. 얼음이 좀 작아야 되는데 지금 이게 그러면 또 고치지 뭐 이거 400을 고치 400? 아이스하키 400m는 좀 그렇죠. 그죠? 그냥 오늘 호수까지 친다 치고 400으로 고친다 치면 이게 이제 이게 400이 되겠죠. 그죠? 그러면 이게 20분의 1 그러면 0.05 아까 얼음하고 비슷하죠. 그죠? 한 정도 될 거예요. 아까 있었는데 아까 마찰 개수가 어디들 있었죠? 아까 얼음이 0.03이네요. 그죠? 0.05 그냥 대충 맞네요. 그 정도면 이 정도 400m 고칠게요. 400m. 자, 그 다음에 이제 역학 문제 중에서 제일 골치 아픈 문제가 이 문제예요. 마찰이 있는 경우 연결된 두 물체의 가속도는 어떻게 구하는가? 마찰이 있어요. 이 문제는 M2는 마찰이 없겠죠. 상관없겠죠. 그죠? 공중에 매달려서 이렇게 걸러가는 거고 M1은 이게 마찰이 존재를 해요. 그래놓고 이 물체가 이렇게 잡아 당겨서 이게 움직이는 경우에 그러면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이 물체가 힘 F에 의해서 이쪽으로 끌려가겠죠. 그죠? 이렇게 계속 이렇게 끌려갈 거예요. 아주 F가 크면 이 물체가 이렇게 매달려 가버리겠죠. 그죠? 이렇게. 근데 이 문제는 뭐냐면 이 F를 줬을 때 이 물체가 이렇게 날아가지 않고 옆으로 이렇게 끌려간다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 이제 이쪽에 뭐가 작용하죠? 물체가 이렇게 끌려가게 되니까 이쪽으로 뭐가 작용하냐면 움직이는 방향의 반대쪽으로 마찰력이 작용하게 돼요. 그러면 이제 이 물체에서 봤을 때는 이쪽으로 뭐가 작용하죠? 장력 T가 작용하죠. 그죠? 그럼 M1에 대해서 볼 것 같으면 M1에 대해서 볼 것 같으면 이 물체 작용의 힘은 힘 F가 있을 거고 죠 내가 가해준 힘 F가 있을 거고 지울게요. 또 뭐가 있겠어요? 여기에 중력이 장력이 있어야 될 거고 그죠? M1에 G가 있어야 될 거고 이 물체에 대해서 수지 강력이 있어야 될 거고 그죠? 수지 강력이 있어야 될 거고 또 장력 T가 있어야 되겠죠. 그죠? 장력 T가 M1에 A1이 되겠죠. 그죠? 물체는 A1을 잡아요. 물론 가속도는 이쪽 방향이에요. 그럼 이 물체에 대해서 볼 것 같으면 아래쪽으로 M2G가 있을 거고 요 여하튼간에 중립 벡터식으로 그냥 적으면은 벡터에 마이너스 포함되기 때문에 그냥 그대로 적으면 돼요. 그럼 장력 T가 M2의 A가 될 거예요. 걸어놓고 이 식으로 갖다가 쫙 펼쳐요. 쫙 펼치면 어떻게 되느냐? 이게 물체가 이쪽으로 잡아당겨서 지금 이 물체가 오른쪽으로 움직인다는 거죠. 이거 X축으로 펼치면 이쪽으로 이제 M1이 될 거고, 그죠? 여기 M1일 거고, 여기 M2가 될 거예요. 그럼 이 물체가 잡아당기는 힘, 이게 얼마죠? 이쪽으로 잡아당기는 힘. 이 힘의 F의 코사인 세타겠죠, 그죠? 그 다음에 이쪽으로 잡아당기는 장력 T가 있을 거고, 그죠? 또 뭐가 있냐면은, 심에서, 여기서 F 요식에서 보면 그죠? X 모음을 보면은 X 모음 같으면 F에서는 F 코사인 세타 그죠? 그 다음에 중력은 아래 위니까 상관없고 수직 강도 상관없고 그 다음에 장력 T는 이쪽이죠 그죠? 여기 빠졌네요. 힘이 하나 더 있네요 여기에. 마찰 여기 빠졌네요. 마찰 움직이는 방향 이쪽 반대쪽에 마찰 이게 F가 되겠죠 그죠? 이게 M1의 A가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물체가 연결되기 때문에 M1하고 M2의 가속도는 같아요. A1하고 A2의 절대치, A1, A2의 크기는 같아요. 자, 그 다음에 M2에서 봤을 때는 정리 T가 위가 더 크죠, 그죠? 이쪽에 정리 T, 이쪽으로 M1G가 됐어. T 마이너스 M1의 G가 이게 M2의 G가 M2의 A가 되겠죠. 그래서 이제 두 식을 갖다가 더하면 T는 없어질 거고, 그죠? F의 코사인 세타 마이너스 F는, 아까 F는 뭐였죠? 아, 이걸 갖다가 안 구했네요. 이게 이제 요 M1에 대해서 Y방향을 안 구했네요. Y방향을 같으면 F의 사인 세타죠, 그죠? 사인 세타에다가 수직 강력 N, 마이너스 중력 M1의 G가 0인 거죠, 그죠? Y축 방향의 가속도는 제로이기 때문에. 그래서 수직 강력이 어떻게 되느냐? M1의 G에다가 마이너스 F 사인 세타를 빼주는 거 갑시다. 여기다가 뮤를 갖다 곱하기 뮤 L을 곱하기 F죠, 그죠? 그래서 F를 갖다 여기다 집어주면 뮤 위에 N이 뭐냐면 지금 M1의 G 마이너스 M1의 G 마이너스 F 사인 세타예요. 이게 이제 F가 되겠죠, 그죠? 뮤 N, 뮤 N이에요. 예. 그 다음에 마이너스 M2의 G가 두 개 다 하니까 뭐냐면 M1 플러스 M2의 A가 돼요. 따라서 이제 이걸 갖다 나눠주면 A는 어떻게 되느냐? A는 M1 플러스 M2의 그 다음에 F 코사인 세타, F 코사인 세타 그 다음에 뮤 K, 이게 일정 속도로 내려가니까 아직 끌려가니까 뮤 K의 F 사인 세타, F 사인 세타, 그죠? 그 다음에 마이너스 M2의 G, M2의 G에다가 뮤 K의 M1의 G가 되겠죠. 이게 이제 가속도가 됩니다. 이게 이제 제일 복잡하지만 뭐 시험 문제 잘 내지는 않아요. 낼 수도 있는데 이게 이제 F가 너무 크면 이게 날아가 버리거든요. 그런 문제가 있어서 잘 조금 조심하지 않으면 이게 좀 문제가 좀 복잡해져요. 이 부분 이제 가른지어 갖고 여러분들 잠깐 설명드릴 수 있는 게 이런 문제예요. 어떤 물체가 놓여 있는데 책에는 없는데 여기 이제 마찰계수 뮤K가 있었지만 뮤K가 있어요. 내가 물체를 갖다가 수평 방향으로 줄 수 있을 거고, 그죠? 이걸 갖다가 내가 세타를 줄 수 있을 건데 내가 어떤 방향으로, 그죠? 각도로 적당하게 위로 갖다가 줬을 때 A가 최대가 되거든요. 가속도가. 쉽게 말해서 제일 쉽게 이걸 옮길 수 있는 방법이에요. 이게 이제 왜 이런 문제가 발생하냐면 세타가 제로라는 얘기 옆으로 잡아당기면 그때는 마찰력이 너무 커서 이게 효율이 안 나요. 그 다음에 이제 이걸 갖다 F를 갖다 좀 더 수직에 가까우면 이제 마찰은 줄어들지 몰라도 수평 방향의 효율이 또 안 나요. 내가 이제 목표하는 거는 이제 이게 수평 방향으로 움직이는 목적이잖아요. 그죠? 이것도 마찬가지. 이물질 저항한 힘을 보고 같으면 F가 있을 거고, 그죠? 수직 강력이 있을 거고, 그죠? 중력이 있을 거고, 그죠? 그 다음에 마찰력이 있겠죠, 그죠? 이게 이제 F는 MA가 될 거예요. 그럼 이제 X 방향의 힘, Y 방향의 힘을 나눈다 치면 무슨 Y 방향을 볼 것 같으면 Y 방향 F의 사인 세타, 그죠? 요 힘에 이제 Y 사인 세타. 그 다음에 수직 강력, 그 다음에 중력, 뺀 게 물체가 오른쪽으로 이제 X 방향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이게 0인 거예요. 그래서 수직 강력이 얼마가 된다고요? mg-f 사인 세타가 돼요. 그 다음에 이제 X 방향을 볼 것 같으면 F의 코사인 세타죠, 그죠?
다음에 마이너스 f가 m a가 된다. 그럼 이걸 여기다 대입을 시키면 f 사인 세타 마이너스 뮤의 mg 마이너스 f 코사인 아니 이게 내가 틀렸네요. 이게 f 코사인 세타 위에 이게 잠깐만요. 이게 코사인 세타죠, 그죠? 이게 f 코사인 세타 mg 여기 사인 세타 두 개를 꺾고 적었어. 이게 사인 세타 그죠? 이게 m a가 되겠죠. m a. 그래서 가속도가 최대가 된다는 얘기는 이걸 갖다가 세타에 가서 미분하니까 했죠, 그죠? 미분하면은 f에 요거 미분하면 코사인 세타 미분하면 사인 세타가 되겠죠, 그죠? 마이너스 요거 사인 사인에서 뮤의 f의 코사인 세타가 0이 돼요. ff 부서지고 그죠? ff 부서지고 뮤 코사인 세타가 사인 세타가 돼요. 그럼 뮤는 얼마 되느냐? 코사인 분은 사인 돼서 탄젠트 세타. 그래서 세타가 탄젠트 세타가 뮤가 되는 그 각도 그죠? 이 각도로 되게끔 이게 쉽게 말해서 뮤가 크다는 얘기는 세타를 키운다는 얘기예요. 마찰의 계수 그러면 클수록 그렇게 해야만이 이게 가장 효율적으로 물체를 갖다 움직일 수 있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물체를 갖다가 그냥 단순하게 잡아 당기는 것보다는 살짝 들면서 이쪽으로 가는 게 우리가 이제 경험적으로 잘 알고 있죠, 그죠? 자, 일단 여기까지 해서 5장 강의를 갖다가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운동의 법칙 조금 어려워요. 이게 여러분들이 연습 문제를 갖다가 많이 풀어보는 수밖에 없어요. 여기는 최고로 어렵게 느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제 이게 벡터로 다 분석해야 되는데 계산이 쉽다기보다는 그림을 그려서 이제 분석하는 게 좀 헷갈려요.